자, 이제 또 저희가 지난번에 했었던 거에 이어서 이번에는 DB 업종을 들고서 왔습니다, 팀장님. 그쵸. 네. 항상 이 시간이 되면은 힘이 다 빠지시는 것 같은데 오늘따라서 더 힘이 없어요. 오늘 8시부터 일했는데 당연히 힘 빠질 때지. 이렇게 힘이 빠지는 시간에 저희가 어쨌든 힘을 내 가지고 지금부터 1시간 좀 되지 않는 시간 동안 라이브로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2주 전에 했었죠. 2주 전에 뷰티 네. 업종으로 얘기를 했는데 도움이 되셨는가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바로바로 반응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뭐 댓글을 남겨주신 분도 있어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뷰티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에 이어서 이번에는 DB 업종이라는 걸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일단 DB 업종이라고 하면 제가 뭐 팀장님한테 그동안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그래서 DB 업종, 일단 저희가 온라인 광고를 진행하는 온라인 광고 대행사인데 커머스랑 DB가 나눠진다 라고 팀장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 좀 살점 한번 붙여주시겠어요? 그냥 쉽게 설명해서 이제 수업사원들, 그 신입 마케터분들이 들어오면은 그냥 간단하게 구분짓는 자체가, 마케팅이 그냥 기본 자체가 상품 또는 재화라고도 하죠.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 내에서 발생하는데, 여기서 이제 인터넷상에서 결제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구매행위가 발생되는 것들을 그냥 단순하게 커머스로 많이 분류하는 것 같고, 요즘 DB 업종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인 뭐 서비스 업종들이 거의 주를 이루긴 하는데, 즉 DB 데이터베이스, 그냥 고객 정보, 이름, 전화번호를 수집하기 위한 광고 형태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뭐 창업 중에서도 뭐 가맹 광고주 문의, 그리고 뭐 이사, 또 뭐 학원, 기타 등등.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결제를 하는 게 결제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내 정보를 공유하고 그 정보를 통해 상담을 진행하는 형태라고 쉽게 생각해주면 된다라고 설명을 하지. 사실은 많은 업종들에 대해서 광고를 이제 맡으면서 집행을 하다가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좀 커머스가 편하다라고 느꼈었던 게 뭐냐면 하는 재미가 좀 있었거든요. 사실은 이제 뭐 광고비를 하시는 거에 맞아요. 로아스라고 하죠. 이제 그거의 효율을 내는 게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해야 되는 퍼포먼스 마케팅이잖아요. 그런데 커머스 업종 같은 경우에는 딱 팔리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저희 뭐 검색 광고 시스템이라고 봤을 때 전환 수나 이렇게 전환율 같은 걸 이렇게 보면서 이 정도 팔렸구나. 내가 광고한 거에 비해서 이렇게 사장님들이 이만큼 벌어 가셨구나. 이런 게 딱 느껴지니까 커머스 업종을 광고를 하면서도 좀 보람찬 걸 느끼는 경우도 있었고 좀 재밌다. 이런 게 있었는데. 근데 DB도 똑같이 전환을 볼 수 있어. 그쵸. 뭐 실제로 우리가 뭐 DB 자체를 상담 신청이라는 기준으로, 우리 이제 AMPM 글로벌도 광고 대행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광고를 돌리는 과정에서 상담 신청 완료 기준으로 그들이 뭐 유저가 고객이 남긴 데이터베이스가 우리한테 저장이 되는 형태, 거기까지가 완료로 보는 경우 그걸 이제 전환수로 체크하고 운영을 하지. 근데 DB는 그게 이제 뭐 커머스로 따지면은 장바구니 이후에 뭐 앞에서 마이크로 전환이 장바구니고 그다음에 최종 구매 전환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뭐 DB는 최종 상담 신청이 있다고, 그 전에 앞에서 뭐 신청에 창에 들어갈 수 있는 버튼 클릭이라든가 그 앞전에 전환의 데이터가 있고, 또 그리고 DB는 광고주랑 소통이 더 중요해. 그러니까 이커머스는 우리가 로아스 찍어내고 매출액을 보여주면 그만이긴 한데, 광고주랑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 게, 우리가 DB를 많이 갖다 준다고, 이렇게 표현이 그러긴 한데, DB를 많이 수급해서 많은 DB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내부에서 계약 성사율이 안 나오면은 어제 발장 도루. 그래서 뭐 DB는 들어온 DB의 질도 따지게 돼. 우리가 실제로 구매한 금액에 뭐 똑같은 만 원의 가치를 질을 따지진 않잖아.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좀 복잡하다 느낄 수 있는지. 자, 지난번 주제는 뷰티 하면은 커머스였잖아요. 커머스 지금 저는 오늘 주제가 DB 업종이잖아요. 왜 지난번에 커머스 중에서도 뷰티라고 콕 집어가지고 했는데 왜 오늘은 DB 업종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설명할 게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제가 탓하는 게 아니고 설명할 게 많아지잖아요. 커머스에서도 뷰티 하면은 이제 저희가 준비해야 될 것도 딱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만 말하면 되는데, 오늘은 DB 업종 이렇게 딱 해놓으니까 DB 업종도 또 종류가 많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떤 거를 말씀드리는 게 훨씬 좋을까, 저도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안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혹시? 저도 고민 많이 하는데. 뭐 똑같이 하면 하는 건데, 근데 DB 업종이면 너무 대표적인 업종들이 딱 정해져 있어서. 그쵸. 근데 그 이해관계랑 뭐 DB 업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뭐라 해야 되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은 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고 단순하게 그런 거 진짜 많단 말이에요. 검색 광고 운영 네. 거의 대부분 하셔. 왜냐면은 DB 같은 경우에는 설득하는 과정이 쉽지 않아. 왜 얻어내야 되는 게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왜냐면 설득하는 과정을 배너나 우리가 먼저 도다른 광고로 접근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실제로 그들이 필요할 때 필요한 순간에 노출되는 검색 광고를 많이 하게 되는 거고 그럼 검색 광고를 운영을 하는데 항상 뭐 실제로 우리가 제안을 직접 하거나 아니면 상담을 노리면 DB 단가 책정도 안 하시고 그냥 한 달에 얼마 쓰는데 문의 어느 정도 맞아요. 들어와요. 이번에 안 들어왔네요. 많이 들어왔네요. 근데 그런 게 좀 답답한 것들이 되게 많지. 실제로 돈을 많이 쓰고 운영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분들은 DB 단가 측정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고 뭐 자기의 뭐 월별 또는 시즌에 따라서 DB 단가가 어느 정도 변화 추이를 갖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데 그걸 모르면은 이제 우리는 전환에 대한 것부터 설명을 하기 시작하지.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DB 업종의 뭐 개념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뭐 주저리 계속 이야기를 했었던 걸로 정리가 될 것 같고 DB 업종이라는 거에 대해서 뭐 모르시는 분들 없을 거고 그냥 영어로 DB 나와 있는 건 데이터베이스 그냥 그렇게 생각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런 업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DB 업종에 대해서 말을 해볼 건데 DB 업종 하면은 제가 지금 딱 떠오르는 기본적인 좀 대중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는 창업 그리고 뭐 이사 같은 거 하는 그런 업체 그리고 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창업, 이사, 투자 자문 업체도 많지. 투자 자문 요새 많이 문의가 네. 들어오더라고. 이런 업종 세 개로 해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보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 메커니즘은 난 거의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쵸? 그냥 업종 특수적인 네. 그런 상황들을 고려만 하면 될 것 같고. 자, 일단 최근에는 뭐 창업을 하시는 분들 뭐 창업 문의 이렇게 해가지고 홈페이지에다가 배너 크게 띄워 놓으신 다음에 창업 문의하고서 번호 하나 해 놓으시잖아요. 그런 거 해보면은 그런 홈페이지에 제가 생각한 그런 홈페이지의 특성은 그거예요. 이제 거기에 개인정보를 쓰라고 나와 있잖아요. 개인정보를 쓰고서 상담 문의 요청을 하면은 내가 그거를 전화를 드리겠다 이거잖아요. 결국은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은 그쪽에 유입이 되는 양을 늘리는 게 저희의 퍼포먼스 마케팅에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좀 더 많은 그리고 좀 타겟이 적합한 그러니까 네. 질을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나 그 문의를 남기는 게 아니고 실제로 창업에 관련 있는 가맹점을 개설하고 싶으신 분들, 그러니까 그 광고주, 그 창업 뭐 프랜차이즈 광고주 입장에서는 네. 제일 원하는 게 가맹점 모집 또는 실제 창업을 준비하는 그런 예비 창업주들인데 그게 핵심 타겟일 거고 우리는 타겟에 가까운 양질의 DB를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게 뭐 일반적이지. 네. DB 업종을 하시는 분들이 온라인에서 광고를 진행을 하실 때 어느 매체 하시냐는 문의 많이 하시죠. 좀 다양한 매체를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개인적으로 어떤 매체가 좀 괜찮을 것 같다 하나씩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난 검색하지. 검색 광고. 저는 근데 배너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그거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검색 광고는 왜 검색 광고를 추천을 하시죠? 아까 말했더니 기본적으로 DB 이커머스 나눠지는 그리고 검색 광고를 하면은 만약에 네가 5,000원짜리야. 네. 상담 받는데 5,000원이야. 네. 그 5,000원의 비용을 쓸까 말까 고민하면서 굳이 전화번호를 남기지 않아. 음. 일반적으로 DB 업체들은 그 단가가 비싸. 네. 금액이 볼륨이 크고 네. 그렇기 때문에 고민하는 과정이 있고 상담에 대한 그 리소스 또는 그 과정 자체가 필요한 거거든. 뭐 쉽게 말해서 뭐 15,000원짜리, 뭐 3만원짜리 뭐 저렴한 건 누구에게 그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거를 구매하거나 그 결제를 하기 위해서 내가 고민이 과정이 그렇게 깊지 않단 말이야. 네네. 그거 가지고 그것 때문에 굳이 번호를 남겨서 다시 또 상담을 받고 그 결과 15,000원짜리 결제하고 이런 단계는 없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창업, 이사, 투자 모두 다 금액 자체에 내가 실제로 사용해야 되는 예산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무조건 상담이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내 개인정보가 공유가 돼야 되는데 그 개인정보를 공유할 때 그냥 실제로 그냥 배너나 도다른 광고를 보고서 내 전화번호 줘야겠다 나한테 연락해달라 해야지 하는 것보다 내가 직접 검색하고 정보 탐색 과정 내에서 관심 있을 때 전락처를 남기는 형태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 거의 대부분 그렇지. 그러니까 조금 더 질 좋고 조금 더 관심 있고 이런 사람들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검색 광고 쪽이 더 낫다. 그 내가 검색 광고 설명할 때 항상 하는 말이 네. 유저 니즈가 가장 강력히 반영되어 전환율이 높은 매체다. 네. 딱 그 자체로 검색 광고가 어느 정도 DB 업종에는 뭐 다른 업종에도 좋은 거긴 한데 DB 업종 특히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DB 광고들에게는 더
필수지. 가져가야지. 자, 근데 제가 배너로 처음에 이야기를 했었던 이유는 검색 광고 영역에서 예를 들어서 창업이라고 했을 때 뭐 창업 중에서 좀 쉬운 게 아니고 좀 많이 보이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치킨집 창업 이런 거라고 딱 쳤을 때 저는 검색 광고로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었던 이유가 치킨집 창업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치킨집 창업뿐만이 아니라 좀 여러 가지 검색 광고는 키워드 세팅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뭐 진짜 치킨집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런 키워드를 올려놨을 수도 있고 뭐 치킨집 창업뿐만 아니라 그 창업도 그냥 창업만 올려놓는 게 아니잖아요. 또 여러 가지 관련된 걸 다 올려놓으시잖아요. 그걸로 해서 과연 얼마나 노출을 얻을 수 있을까? 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생각보다 예산 소진이 장난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창업하면 가장 많이 쓰는 게 소자본 창업, 네. 1인 창업, 여성 창업 이런 키워드 많이 쓰거든. 네. 근데 소자본 창업이라는 개념 자체는 1억 미만의 창업 비용이 드는 드는 그런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을 말하는데 네. 1억 미만은 거의 다 요식업들이고 뭐 실제로 뭐 당구장, PC방 등등은 거의 시설업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창업 같은 경우에는 뭐 저 댓글도 있긴 한데 DB 단가가 많이 높지. 근데 그 DB 단가를 낮춰야 되는 고민이 키워드 광고에서 세팅이나 운영 방식에 따라 다른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창업이면은 아까 말했던 대표적인 키워드 소자본 창업, 1인 창업, 여성 창업 뭐 이런 등등의 대표적인 키워드로는 다 모두 다 그 키워드를 노출하기 희망하고 그 키워드에서 많은 전환이 나오고 그리고 예를 들어 치킨집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치킨집 창업 등등의 네. 메인 키워드급에서 모든 전환이 거의 다 잡히기 시작하지. 근데 나는 항상 검색 광고를 운영할 때 했던 말이 메인 키워드에서 품지수 관리를 하고 입찰 전략을 써가지고 운영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 DB 단가에서 DB 단가 자체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10% 20% 이상의 큰 변화를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해. 무조건 그거를 회유해서 돌아갈 수 있는 기타 세부 키워드로 DB를 뽑아내야지 네. 다른 곳들과 똑같이 경쟁하는 메인 키워드급의 DB 단가를 평균을 낮출 수 있는 거지. 거기서는 아무리 해도 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자, 저희가 이제 계속 저번에 라이브 할 때도 막 저희끼리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질문에 대해 바로바로 답변을 못 해드리는 경우가 있어서 일단 질문 답변하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걸로 이번에 해보면 좋을 것 그러면 같아요. 검색하고 DB 단가부터 말하면은 네, 너무 높다는 단점이 있다고 하시는데 DB 업종이 지금 거의 한 요식업 기준으로 한 8에서 12만 원? 문상담 신청 들어오면 거의 다 막 12만 원대인 것 같아. 뭐 12, 13, 14 그 정도 해가지고 좀 낮추고 싶다. 네. 그런데 요식업 기준에서 평균이 한 10만 원, 8만 원, 진짜 막 6만 원, 7만 원대는 많이 보지 못했고 네, 실제로 10만 원 정도 나오는 10만 원 아래로 10만 뽑는 것 원 같아요. 아래쪽으로. 근데 옛날에 뭐 업종 특수라고 하지 옛날에 마라탕이 한참 확 유행하고 이럴 때 네네. 그때 우리가 갖고 있던 마라탕 브랜드는 거의 DB 단가를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측정해봤더니 6천 얼마가 나왔어. 네네. 실제로 급양도로 DB가 쏟아지기도 해. 근데 반대로 그냥 일반적인 평이한 수준의 DB 단가는 8에서 12만 원 정도인 것 같고 근데 이것도 그냥 일반적인 요식업 치킨이나 김밥이나 네네. 뭐 피자 등등 우리가 쉽게 접근할 법한 창업 아이템들인 거고 만약에 이게 횟집이거나 좀 누가 봐도 기술을 요하는 창업 아이템이다라고 한다면은 16만 원대까지도 올라가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었어가지고 왜냐면 이거는 사람들이 접근하는 그 난이도에 따라서 DB가 예를 들어서 내가 창업을 하는데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교육을 받고 본사의 힘을 얻기 위해서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는 건데 네네. 예를 들어 치킨집 창업할 사람한테 치킨집 창업을 검색해서 그 사람한테 난 피자도 팔고 피자 프랜차이즈라도 키워드를 갖다 줄 거고 김밥집이라도 키워드를 갖다 줄 거야. 왜냐면은 그 사람이 치킨집을 선택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뭐 치킨을 좋아해서부터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쉬운 아이템이기 때문이고 네. 동일한 쉬운 아이템이라면 난 그런 키워드를 다 갖다 줄 거야. 내 키워드들. 근데 반대로 막 횟집 뭐 상호명을 좀 말하기 그런데 뭐 어지장 관련된 그런 키워드들 네네. 그런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뭐 내부에서 교육을 해주고 기타 뭐 가맹점주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횟 하면은 순간 어렵다 어려운 창업 아이템으로 고민을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기를 관리하는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경우에 DB 단가가 조금씩 올라가지. 근데 검색 광고가 DB 단가가 그래서 높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전환율이 높고 질이 좋은 건 사실이고 실제로 그냥 극단적으로 SNS랑 비교했을 때 SNS는 진짜 뭐 몇 배 차이로 저렴하게 DB가 나오긴 하는데 질이 너무 안 좋다. 뭐 질이라는 거는 그냥 그 퀄리티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뭐 CPA 광고나 DB 광고를 진행할 때 뭐 3,000원, 5,000원 뭐 이런 식의 DB 단가를 요청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저는 외국인들도 많고 없는 번호도 많고 부재중도 많고 실제로 그냥 뭐 부동산 DB처럼 그냥 찔러 넣는 DB도 많기 때문에 네.
뭐 같이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실제 계약 성사라고 가맹점을 까야 된다 뭐 이렇게 표현하긴 한데 가맹점을 열어야 되는 기준에서는 검색 광고를 꼭 가져가는 편이지. 자, 일단 이거에 대한 덧붙이는 거는 쭉쭉 갈게요. 일단 두 번째 질문하신 분이 두 개나 질문을 주셔서 피부과 창업을 개원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대행사 끼고서 블로그 마케팅이 중요한 부분인가, 어떤 마케팅을 잘해야 되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개원을 예정하시는 분들 어떤 식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을까요? 그렇게 전하기 전에 피부과면은 제공하는 서비스 금액 단가가 어느 정도이실까요? 제공하는 서비스의 단가, 금액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를 말씀을 해주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그냥 뭐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각질 제거 슈링크 뭐 그런 걸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뭐 특수한 걸 하시는지 궁금하긴 한데 블로그 마케팅은 실제로 블로그 내부 그 브랜드 자체 그 개원 예정인 병원 자체에서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거라면은 추천을 하는데 굳이 그 외적으로 비용을 들이면서 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바이럴은 별로 필요가 없는 왜냐면은 너무 것 잘해요 같아요. 병원들이. 웬만한 병원들은 성형외과도 경쟁이 심하죠.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그 마케팅 팀을 운영하고 바이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잘 잡고 있어서 보톡스랑 리프팅 잘 안 다 보여요. 적어야지 보여줘? 아니요. 네. 그냥 제가 보기 편하려고 한 건데, 다양한 시술을 진행하시는데 어떤 마케팅을 하셔야 되냐. 근데 그 뭐 블로그 마케팅 뭐 대행사 끼고서 블로그 마케팅이 중요한 부분일까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바이럴을 진행하시는 것만 저희 대행사가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저희 뭐 다양한 거 온라인 퍼포먼스 광고들은 다 저희가 집행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피부과 같은 경우에는 저도 바이럴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개원을 예정하시는 분들 이런 경우에는 팀장님 어떤 식의 마케팅부터 접근을 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바이럴이나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의료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문건수가 있어야 되는 거라서 자체적인 바이럴 광고를 하기보다는 그냥 브랜드 블로그 정도 운영하시면서 많은 포스팅 계속해서 지속해서 쌓아주시고 그 이후에는 지역적인 특성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지역 관련 키워드부터 시작해서 검색 광고부터 잡아가시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또 가끔 보면은 대행사 분들이 검색 광고 병의원 키워드 세팅하실 때 뭐 DB 업체는 뭐 이수 지역, 이수 구역, 뭐 실제로 방문해서 서비스 상담이 전화로도 이루어지만 방문 상담이나 대면 상담이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역 키워드 많이 쓰시는데 좀 답답한 안타까운 대행사 분들 가끔 보면은 검색 광고도 뭐 지역 키워드 막 꾸러미 해가지고 세트로 운영을 하시거든요. 뭐 전국에 있는 시군구 단위로 동까지도 나오는 키워드 세트를 갖고 계신데 그거를 그냥 통째로 다 집어넣으시는 경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역에 대한 얘기고 저희 집이 경기도 오산이 원래 본가이기 때문에 뭐 화성시 옆에 있는 화성시 같은 경우에 뭐 화성시 피부과, 화성시 뭐 보톡스 시술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는데 보면은 키워드 캠페인에 막 동 단위까지 들어가 있는 경우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렇게 서울같이 가산동이면은 괜찮아요. 왜냐면 가산동은 충분히 동 단위에서도 병원들이나 성형외과 피부과가 있을 법하니까. 근데 화성이나 좀 밑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아니고 벗어나면은 그 지역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 동네에 맥도날드 없는데 병원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렇게들 굳이 등록해놓고 운영하시는 분들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뭐 검색되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좀 너무 대충 세팅한 키워드고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좀 더 위급의 시군 단위의 검색을 진행하고 또는 주변 도시까지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잡으시면 되고 좀 갑자기 딴 얘기로 돌아갔는데 저는 브랜드 블로그로 우리가 병원에 대한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뭐 홈페이지에서도 담고 있겠지만 어느 정도 좀 더 이미지를 많이 포함할 수 있고 내용을 전달하기 좀 유리한 브랜드 블로그 운영할 거고 검색 광고 먼저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SNS나 바이럴 광고도 SNS나 기타 배너 광고도 좋은데 분명히 피부과기 때문에 비포 애프터나 기타 쓰고 싶은 이미지나 홍보하고 싶으신 내용들이 있을 텐데 제약을 받는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저는 검색 광고를 시작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뭐 어느 정도 자사 뭐 지역명이 붙는 뭐 프랜차이즈 병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개인 의원일 수도 있긴 한데 자사 키워드 검색 커리가 증가되지 않는다면은 그때 SNS나 유튜브 좀 진행할 것 같습니다. 유튜브가 전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안 그래도 그거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근데 아까 전에 또 하나 질문 들어왔던 게 그 페이스북을 통한 DB. 제가 이거는 간단하게 하나 딱 말씀드릴 수 있으면 저희가 계속 위에서 얘기했던 DB 질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저도
저도 원래 팀장님한테 DB 쪽 진행을 할 때 차라리 페이스북 메타 같은 데에다가 광고를 진행해가지고 조금 많이 받아내고 그리고 계속 노출을 시키면서 리타겟을 해가지고 조금 더 그런 사람들 찾아가는 과정을 갖는 게 어떻겠냐, 그게 더 키워드보다 싸게 더 많은 사람들을 유입시킬 수 있지 않겠냐. 왜냐면 커머스 같은 경우가 딱 그렇잖아요. 커머스에서 특히나 광고비 지출이 많이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하시는 전략이 키워드로 위에다가 세팅하는 게 부담스러워가지고 배너로 노출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전 비슷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DB 같은 것도 메타나 뭐 이런데 다른데 배너 광고들로 진행을 하든지 아니면 GDN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좀 그런 데는 전 유튜브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이 케이스랑 유튜브는 저는 그런 거죠. 예를 들어 치킨 창업이라고 하면은 창업 같은 거 유튜브로 요즘에 많이 보시니까 유튜브 쪽에다가 노출하는 유튜브가 괜찮은 게 네. 구글 검색량의 대부분이 유튜브일 거라 난 생각을 하고 네. 기본적으로 유튜브 그러니까 매체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네이버에 손흥민 검색하시면은 손흥민의 경기 일정이나 뭐 인터뷰 뉴스 그쵸, 기사들을 네. 보려고 하는 의도들이 많으신 유저들이 있는 공간이고 유튜브에 손흥민을 검색하면은 하이라이트 영상이나 실제 그가 행동한 뭐지 뭐 골 장면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있거든요. 그 네이버와 유튜브만 보더라도 이 안에서 검색 행위를 하는 유저들의 특징이 달라서 그걸 참고해서 저 같으면 유튜브를 꼭 해볼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까 그러니까 DB 단가가 검색 광고에 비해서 낮지만 퀄리티가 너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어서 근데 퀄리티 실제 떨어지는 집행을 거 해보셨다 집행할 때 하셨으니까. 섞어서 운영하시면은 기본적으로 DB 차이를 확 느끼실 거예요. 근데 지금 잠재 양식을 쓰고 계신가요? 잠재 고객을 잠재 고객을 통한 DB 수급 방법.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메타로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냥 질은 떨어질 수 있지만 유입은 확실하게 받을 수 있고 그만큼 좀 적은 단가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뭐 좀 키워드, 그러니까 검색 광고로 해가지고 DB의 양질의 그런 거를 받아낼 수 있다면 좋기는 하지만 그게 좀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메타를 통해 가지고 많은 유입을 받아내는 거, 그 많은 유입 중에서 정말 괜찮은 질이 있는 DB가 질이 괜찮은 것도 들어오기는 근데 하겠죠. 그것도 피로도가 좀 쌓여서 네, SNS 페이스북 잠재 고객 양식 써가지고 해보시면은 좀 더 낫고요. DB 광고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하시는 게 자사 홈페이지 자기들 홈페이지 홈으로 떨궈가지고 DB를 받으시려고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거 말고 네이버 폼이나 구글 폼 써가지고 한번 DB 수급을 해보십시오. 랜딩 자체를. 그러면은 랜딩을 네이버 폼이나 구글 폼. 이건 적지 마. 괜찮아. 왜냐면은 실제로 저희가 테스트 해보면은 홈페이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뭐 UX라고 하죠. 유저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며 우리가 최대한 상담을 많이 받아낼 수 있는 위치에서 공간에서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그거보다는 네이버 폼, 구글 폼을 했을 때 DB 단가가 잘 나오고 질이 좋더라고요. 왜냐면은 제 생각에서는 그거거든요. 아직까지도 스마트 스토어 운영하시는 많은 브랜드들이 유저 입장에서 스마트 스토어는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뭐 착한 브랜드, 영세, 자영업자들 이렇게 고민하기 생각하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신뢰가 믿음이라는 걸 갖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DB를 수급할 때 네이버 폼이나 구글 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같이 완충시켜주는 것 같아요. 특정 사이트에 가서 DB 정보를 남기는 것보다 뭐 어느 정도 대형 포털들의 폼 양식을 통해서 내가 DB를 남긴다는 거에 대해 좀 신뢰를 하시는 것 같아서 그 나쁘지 않은 방법이고, 그리고 페이스북 얘기랑 그 위에 헬스장 얘기하신 분이 있어서 말하는데 헬스장 실제로 페이스북 DB 광고를 돌리는 친구가 있거든요. 돌리면은 뭐 거기다 뭐 비포 애프터 이런 거 못 쓰니까 모집, 뭐 살 뺄 사람 모집이나 뭐 어디 지점 뭐 마이너스 10kg 감량 그룹 PT 모집 이런 식의 광고를 거의 다 대부분 하실 텐데 네. 비포 애프터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DB 단가가 엄청 낮게 나오진 않아요. 타겟을 어떻게 갖고 노냐, 좀 메타는 어차피 타겟 싸움이라서 타겟을 어떻게 갖고 오냐일 것 같은데 DB 단가가 그렇게 엄청 빠지진 않고 그냥 검색 광고랑 비교했을 때 많이 낮지 않다라는. 많이 싸지. 많이 싸긴 싸긴 싸는데 한데, 그렇게 헬스장 같은 경우에도 그 많이 보시잖아요. 뭐 몇 년생 뭐야랑 어디 헬스장, 그리고 헬스장은 월초 월말 광고 DB랑 DB가 집중되거든요. 그때 계약을 뭐 헬스장 끊는다고 하죠. 그걸 못하면은 중간에는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때 많은 광고비를 쏟으시는데 그때 DB가 생각보다 잘 들어와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헬스장 같은 경우. 왜냐면은 접근하는 방식이 있다는 건데.
GDN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셨어요. 저는 GDN은 굳이 안 해요. 배너 광고 제가 저는 위에서 검색 광고를 한다고 말했는데 죄송해요. 제가 뭐 질문이 막 글이 잘 안 보여서 왔다 갔다 말씀드리는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GDN의 DB 업종에 맞지 않느냐고 물어보셨어요. 일단 단가가 GDN을 너무 많아, 단가가 커서 돌리실 때 뭘 어떻게 돌리셨길래? 그러니까 GDN을 활용하신 게 뭐 기본적인 모수 활용을 통해서 리타게팅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다른 걸 하신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업종인지도 모르겠고요. 근데 단순하게 배너 광고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항상 저희 팀원들에게 이렇게 교육을 하거든요. 내가 앉아 있다가 뭐 PC 환경에서 뭐 여러 가지 검색을 하거나 웹서핑을 진행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뜬금없이 뭐 배너 광고로 뭐 월 1억 미만 창업으로 나도 사장 되기 하면은 그거 보고서 나 때려쳐야겠다고 해서 바로 뛰쳐나가진 않잖아요. 그래서 배너 광고는 저는 검색이나 기타 내가 도다른 광고를 통해서 어느 정도 유저 모수가 모이면은 그거 통해서 리타게팅 정도로 최소한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진짜 많이 때리셔가지고 대형 프랜차이즈라고 하시면은 자신의 브랜드 직영점들 가맹점들 많이 늘리시고 나서 기타 이후에 가맹점 확보하시려는 목적이 아니시면은 굳이. 그리고 DB 단가 GDN 같은 경우 리타게팅만 잘만 잡으시면은 당연히 검색 광고보다 좀 낮으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맞지 않는 건 아닌데 어떤 업종을 네. 하실 때 GDN을 돌리셨는지를 저희가 말씀해 주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GDN이 나쁘다고는 저도 안 들었어요. 비즈보드 그래가지고. 비즈보드 하실 때면은 네. 그거 뭐지? 카카오 비즈보드 매체는 어디 업종인지 모르겠는데 네네. 비즈보드 아까 같은 전에- 경우에는 장기 네, 렌트나 그러네요. 이런 건 되게 잘 나와요. 장기 렌터 또는 뭐 이사 이런 건 안 나오고 카카오 비즈보드 노출 자체가 많은 광고주들이 그렇게 많이 광고 집행을 생각보다 안 하시거든요. 근데 이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은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 내부에 있는 비즈보드는 채팅의 공간이기 때문에 그들이 필요에 의해서 누군가 대화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공간이지. 네. 그래서 그런 배너들을 보고서 훅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보험, 치과, 차량, 금융, 카드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일반적인 평범한 또는 아니면은 이커머스 같은 경우는 100원딜이나 핫딜 뭐 라이브 진행할 때나 들어가는 이유가 난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즈보드에서 많이 성과를 못 봤다는 분들도 많고. 근데 DB 업종이다. 근데 만약에 창업 만약에 말하셨던 거라면은 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렌터카나 뭐 장기 렌터 이런 거 실제로 그런 건 DB가 잘 나온다는 경험이 있었어가지고 그런 거나 카드, 금융 이쪽은 해보실 만하죠. 네. 지금 아까 그 흐르는 비트님 이야기하셨는 틱톡으로 현재 장기 렌트 광고하고 계시는데 DB 수량이 너무 딸린다. 카카오 비즈보드. 네, 렌트 딱 여기 나왔네요. 장기 렌트도 네. 어차피 차종에 따라서 그거 있으시잖아요. 뭐 유행하는 차종이나 관심 있는 차종들 한창 유행했던 거 폴스타 이런 것들 그런 거 올리시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게 DB 단가가 DB 수급이 잘 되고 그 대신에 폼 같은 경우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냥 홈페이지를 굳이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네네. 제공하는 폼 양식으로 받으시면 괜찮고 또는 네. NA 페이지 이용해 보세요. 그러니까 뭐 그게 네이티브 페이지라고 해서 그냥 한 페이지 내에서 뭐 장기 렌트라고 한다면은 홈페이지 내에 히든 페이지 하나 개설하셔가지고 그 안에다가 여러 개의 차종을 쫙 설명을 내려놓으시고 하는 형태. 그걸 이렇게 네이티브 페이지 해가지고 NA 페이지라고 저희는 부르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좀 나름 괜찮은 성과가 좀 나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님을 저희가 이제 어떤 업체를 하는지 여쭤보고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마침 렌트 업체라고 하셨으니까 비즈보드 쪽에서 나름 잘 반응이 괜찮으니까 이쪽으로 한번 진행해 카카오만 보시면 잘 운영하셔도 막 추천드립니다. 캠페인에 따라서 뭐 캠페인 목적에 따라 당연히 결과가 다른 게 맞는데 뭐 5만 원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은 근데 거의 8만 원 이렇게 7만 원 이렇게 6만 원 나오실 텐데 그래도 꽤 근사한 목표 KPI를 맞출 수 있는 성과들이 나오더라고요. 카카오에서. 뭐죠? 실리프팅 주력 성형외과 하시는데 파비톡 하나에 의지하고 있는 어떤 말씀이신 거죠? 바비통 내에 그러니까 액 광고 버티컬 광고를 하시는 거고 네. 한국의 비군에 입점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근데 지금 버티컬 매체들 쓰고 계신 거잖아요. 실제로 앱 내에서 광고 돌리시는 건데 근데 말하시는 것처럼 의존도 이거 말하는데 저희도 실제로 광고하다 보면 커머스 기준에서 오픈마켓에 다 들어가 있고 거기에 많은 매출이나 모든 것들을 기대기 시작하시면 나중에 못 도망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버티컬 매체에서 광고는 그냥 꾸준히 운영하시는데 만약에 지금 뭐 강남원이나 여신택계 모두 다 테스트를 혹시 해보셨나요? 뭐 왜냐면 어플에 의존하기보다 다른 것도 희망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유튜브 해볼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버티컬 광고 외에 어떤 광고를 전체를 뭐뭘 하시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바비톡하고 지금 강남은 여신디께 모두 다까지 들어가시려고 한다면은 그 중에서 한 2개 정도는 제외하고 나머지는 실제로 내부에서 직접 DB를 수급하실 수 있는 광고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나중 가서 정 안 되시면 막 그렇게 돼요. 막 그러다가 그 어플이 좀 휘청거리게 되고 실제 거기서 DB 수급이 안 되거나 단가를 올리시면서 뭐 운영하기 힘든 상황이 왔을 때 내가 DB를 받으려면 안 되니까 또 CPA 실행사 찾아가지고 병원 관련 DB 얻어가지고 그걸 어떻게든 쳐내려고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DB를 수급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광고. 그러니까 하나에만 갖고 계셔야 될것 하시는 같아요. 거는 당연히 저희도 추천을 안 드리는 거예요. 많은 곳에다가 하시는 게 당연히 맞고 15초 광고 전후 사진으로 진행 중인데 DB가 안 들어와요. 아, 유튜브도 다 지금 하고 계시나 보네요. 메타도 하고 계시고. 근데 전후 사진 4일? 4일째 진행하고 계신다고? 피부까지. 광고 집행하신 지가 4일 되셨으면은 반응이 즉각 반응을 원하셨던 것 같은데. 근데 유튜브 진행하셨으면은 어차피 학습 기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괜히 전후 사진 비포 애프터 써가지고 광고 제한 걸리면 안 좋을 수 있어서 그 영상의 스토리 자체를 많이 바꿔보세요. 저희가 진짜 많이 테스트를 해보거든요. 좀 어느 정도 테스트할 수 있는 자유도를 많이 주시는 광고주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제로 저희가 영상을 촬영하진 않지만 이런 식의 영상을 찍어주세요. 뭐 좀 뜬금없는 뭐 인포그래픽도 사용해보고 그냥 모델 자체도 아니고 그냥 얼굴 다 가리고서 대화만 하는 인터뷰 형태부터 해서 여러 가지의 퍼포먼스형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써보고 싶어서 많이 제안드리고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그 영상의 스토리에 따라서 너무 많이 달라요. 그냥 똑같은 비법에서는 저는 이미 지를 것 같고 차라리 리프팅에 관련된 뭐 지금 제가 되게 잠시나마 짧게 고민하는 거라서 좋은 답변이 안 될 수 있는데 근데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거 당연히 구글 광고 진행합니다. 저희 온라인상에 있는 모든 광고는 다 저희가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문의를 받고 싶으시면 당연히 오늘 지금 이렇게 질문을 주시면은 저희가 다 말씀을 드리는데 대행사 필요하시면은 연락을 주세요. 저희 번호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저희 번호 나와 있으니까 번호에 전화를 주시면은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상황을 듣고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저희가 네. 많이 해보지 못하고 자신이 없으면 그냥 다른 좀 더 유능하신 잘하시는 담당자분 연결도 해드릴 수 네네. 있어서 그냥 편하게 말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편하게 내일 한번 전화를 주시면은 저희가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상황을 한번 본 다음에 해야죠. 저희가 네. 그냥 무턱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맡겨주세요. 이렇게는 안 합니다. 저희는 해달라고 그렇기 해도 때문에. 제가 안 될 것 같으면 안 맞는 게 좀 맞아서 그리고 저희도 사실상 그렇게 막 부담스러운 때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했는데 안 될 게 딱 보이는 이런 거에서는 이게 저희의 문제일 수도 있고 광고 하는 거의 문제일 수도 물론 있는 건데 저희가 뭐 지금 이렇게 전화 달라고 말씀을 드려서 저희가 내일 뭐 전화 받아서 그냥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편하게 전화 한번 주셔서 자세하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오전에 전화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구글 검색 광고는 어떠냐고 또 여쭤보셨어요. 아까 전에 계속 그렇죠. 말씀하셨는데 구글은 기본적으로 항상 말하죠. 타겟 CPA가 있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타겟 CPA를 10,000원 설정하면 그 최소의 10배 정도는 그 예산으로 설정하라고 하기 때문에 좀 예산적으로 부담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학습 자체를 좀 포기하시면은 소액이다라고 하시면은 학습을 좀 포기하셔야 되는 상황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이 크면은 구글이 그 대신 장점이 머신러닝이 진짜 잘 돼서요. 상품과 상품 상세 페이지, 랜딩 연결 자체 그리고 광고 소재와 그리고 이미 상품 기획되어 있는 그 상세 페이지 랜딩 자체가 잘 궁합만 맞으면은 너무 알아서 잘 성과를 내는 매체라서 그것만 고민을 먼저 해보시고 만약에 소액이라서 계속 부담되신다고 하더라도 그냥 학습을 그럼 포기하시고 계속해서 뭐 직접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리고 직접 모수를 활용할 수 있는 광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학습 종료되면은 어렵죠.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다시 뭐 재학습 들어가고 그러면은 그동안 날린 돈이라고 좀 생각을 또 많이 해가지고 근데 만약에 소액 광고주는 허들이 높아요. 그런 매체들이 항상 추구하잖아요. 뭐 기본적인 학습을 위해서 전환수 50건이 학습돼야 되고 일부 캠페인 예산이 10배 이상 근데 그거는 이해는 되거든요. 왜냐면은 옛날에 그런 거 했을 때 1캠페인 10배의 모수가 들어가야지 전환이 학습이 된다라고 가정하면은 몰아넣어서 될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초반에 예산 확 태워가지고 머신러닝 학습시키고 나서 예산 줄이면 되겠네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러면 또 어차피 학습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유는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 지금 3월 22일이면은
이번 주에 다시 날 풀렸고 저번 주에 바짝 추웠잖아요. 그것만 하더라도 전주와 이번 주에 유저들의 검색 패턴은 다르거든요. 사는 주요 상품들이 달라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실시간 학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인예산 10배의 최저 예산을 가져가 주세요라는 게 많고 그만큼 소액 광고주분들이 많이 좀 부담을 느끼죠. 그러니까 심의 관련 디자인 작업도 진행하시냐고 또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소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기본적으로 예, 당연히 저희 기본적으로 심의 관련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심의 수준인지를 알아서 그 가이드에 맞춰서 디자인 작업을 뭐 잡아드리거나 만들어드리거나 하는데 그거는 좀 아마 거의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외반에서는 내부에서 심의를 다 받아주시고요. 뭐 금융 같은 경우에서 여신, 준법 다 각자 받으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병원 같은 경우에도 직접 심의는 받아주시는데 심의를 대행해 주시는 마케터 분들도 계시고 실제로 심의를 고려해서 제작까지도 해주시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왜냐면은 검색 광고만 운영하라도 어떤 키워드를 어떻게 뭐 심의에 걸리는 키워드를 어떻게 쓰면 돌아갈 수 있고 배너도 마찬가지인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도 진행하는데 그거는 거의 마케터분 그리고 맡게 되시는 대행사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디까지의 범위를 대행할지 좀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능은 한데 그냥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자세하게 내일 전화를 하면서 말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자세한 상황들을 알아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세밀한 자세한 답변을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질문 받다가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요. 일단 좀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일단 지금은 질문이 좀 안 들어오니까 저희가 지금 질문해 주신 분들도 다 궁금하신 게 좀 더 많으실 것 같은데 그렇게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은 내일 아무 때나 한번 전화를 주세요. 전화를 주시면은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들으면은 더 많은 상담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전화를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플 외에 DB 받는 것을 만들어내는 건 당연히 어렵죠. 모든 광고는 다 어렵습니다. 근데 그걸 모든 고민하시면 광고는, 되는데 네. 옛날에 헬스장 하시는 분 중에 해결한 것 중에 하나가 뭐 단순하게 다이어트 뭐 10kg 감량할 분들 모집합니다. 매월 그걸 진행했었는데 그거를 그냥 조금만 커버만 씌워가지고 기수처럼 해가지고 뭐 사기생들을 막 해가지고 모아놓고 단체 사진 찍고서 이번에 오기 모집 이런 식으로 좀 스토리 입혀가지고 그걸 반복적으로 도달되는 높은 빈도로 계속 도달되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 꾸준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양질의 DB가 그냥 어느 정도 계속해서 누적돼서 쌓이는 게 많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광고를 4일 진행하셨다고 하셨어요. 광고 집행 기간은 조금 여유를 갖고 저는 보시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일단은 반복 노출을 하기 위해서 이런 광고를 하는 건데 4일이면은 그렇게 많이 도달되지 않았을 시간이잖아요. 네, 아마 그렇죠? 그냥 딱 광고 노출시키실 때 며칠 돼서 와 성과 안 나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 보실 때 내가 설정한 그룹 타겟 모수가 나왔을 때 지금 실제로 내가 라이브에서 얼마나 도달됐었지? 맞아요. 라고 보시면은 답이 좀 나오세요. 실제로 네. 모수가 막 1200만, 뭐 300만 이렇게 잡히는데 실제로 막 몇만 노출되놓고서 안 나와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반복 노출 시에 뭐 첫 노출에 바로 DB를 남기는 경우도 많이 없고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도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번의 빈도로 반복적인 노출을 시도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기껏 뭐 300만 모수 중에 300만의 10%, 3만의 모수 가지고 도달했다라고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근데 그런 전환이나 리타겟팅 세팅할 사람이 없어서 잘 설정되어 있는지 몰라서 걱정이시기 때문에 대행사한테 문의를 하시는 거고 저희들이 뭐 그런 거를 맡게 되면 봐드리거나 이러는 거는 문제 없으니까 한번 전화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화 주셔서 그리고 내일 오전에 조금 더 자세한 통화를 한번 진행해 보시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시면은 웬만해서는 아까 뭐 카카오나 뭐 구글 많이 물어보시는데 구글 페이스북 물어보시는데 구글 페이스북 카카오 모든 픽셀이나 스크립트는 미리미리 좀 설치를 해두시고요. 모수 관리 해주시면은 나중에 뭐 카카오를 통해서 이후에 뭐 피부가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제목문이나 충성 고객들이 생기시겠지만 계속해서 카카오톡 채널 활용해서 광고 CRM 광고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 뭐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픽셀 모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쌓아두시면은 뭐 아시다시피 거기 내원율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관리하려면은 뭐 웬만한 모든 픽셀들 다 박아놓고 운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유튜브 메타? 단순하게 비포 애프터보다 다른 스토리를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제가 지금 고민해서 생각해서 이렇게 하세요 잘 나오면 너무 좋겠지만 고민할 시간이 좀 짧아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대행사 마케터분이 있으면은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시고 그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저는 안 된다고 버티컬 매치 해가지고만 버틸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벗어나 계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좀 신뢰, 좀 믿음을 갖고서 해보시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걱정하시는 거는 큰 걱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전화 주시면은 다 해결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전화 주시고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오늘 일단은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이 거의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이 마침 나와줘가지고 저희가 굳이 막 계속 생각하면서 하지 않고 이렇게 좀 대화하면서 진행할 수 있어서 저희도 되게 좋았던 것 같고, 한번 간단하게 간략하게 설명만 좀 드리고, 일단 저희는 오늘 DB 업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하는 업종이죠. 제가 이거 말하려고 자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뭐 창업이나 이사, 뭐 투자 자문 이런 거를 하는 업종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처음에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매체에 진행하는 게 좋냐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문의들도 오시고,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곤 하는데, 검색 광고, 배너, 그리고 뭐 아까 전에 유튜브 나왔던 SNS 모든 곳에서 다 효과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마다 각자 특징이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 DB 단가 너무 높다는 단점이 있어서 검색 광고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검색 광고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DB가 들어오는 DB의 질이 훨씬 높다라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정확하게 검색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인데, 다만 SNS를 통한 광고가 DB의 질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막 외국인도 쓰는 경우도 있다고 했었어요. 그죠? 막 장난식으로 쓰는 DB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그거에 또 반대로 생각을 한다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이 되기 때문에 유입은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검색 광고 쪽에다가 노출을 지속적으로 시키고 막 상위 노출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받아낼 여력이 좀 안 되시는 분들이 메타에다가 소액으로 하시는 경우도 실제로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메타가 마냥 나쁘다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랜딩업 네이버 폼이나 구글 폼 같은 거를 추천드렸던 이유는 DB 단가도 좋고 질도 되게 괜찮았다는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고, 구글 검색 광고, 구글의 장점은 머신러닝인데, 구글 검색 광고에서 학습을 소액 광고 하시는 분들은 학습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장점을 어찌 보면 깨는 거기 때문에 구글 검색 광고를 차라리 하지 마시고 다른 매체를 하시는 게 전 개인적으로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진행을 하실 거면. 근데 이게 그 매체나 매체 얘기할 때 지금 질문해 주신 분들이 몇 가지 업종이시긴 하셨는데, 같은 업종이라고 하더라도요, 그 업체에서 갖고 있는 소재 컨디션에 따라서도 저희는 매체를 달리 하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케이스고 정답이 없어서 그냥 공통적인 내용만 전달드리니까 네네. 웬만한 거는 다 진짜 홈페이지 컨디션부터 뭐 거기서 지원하는 서비스 갖고 있는 컨텐츠의 그 퀄리티나 뭐라 해야 되지? 콘텐츠까지 저희는 다 고려해서 제안을 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것도 지금 저희는 대략적인 내용만 말씀을 드린 거지, 정확한 정보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상담을 해드린다면 내용은 당연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그쪽이 현재 어떤 컨디션을 갖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에 따라서 저희들도 제안을 드리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더 자세한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 주시고, 아까 피부과 말씀하신 분도 바이럴 같은 거를 고민을 하셨는데, 피부과 같은 경우에는 바이럴을 진행하지 않으시는 게 저희는 좋다고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헬스장 같은 경우에, 헬스장은 DB 서비스 단가가 예를 들어서 뭐 3개월, 6개월 단위로 끊는 그런 공간이고 막 100단위가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그냥 한 달 헬스 PT, 그냥 PT급도 아니고 그냥 헬스장 광고라고 하시면은 좀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GDN 업종에 맞지 않는 게 아니고요. GDN도 활용하느냐 어떤 업종이냐에 따라서 다른 거고, 비즈보드 같은 경우에는 보험치과 차량 카드 같은 일반적인 그런 업종들에게 많이 효과를 보고 추천드리는 매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리프팅 주력하시는 성형외과 마지막까지 질문해 주셨던 이쪽은 내일 오전에 한번 전화를 주셔서 조금 더 자세한 데이터를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을 드리고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벌써 또 저희 오늘 40분만 하려고 했었잖아요. 50분이 지나와 버렸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번엔 뷰티, 이번에는 DB 쪽으로 해가지고 라이브를 진행을 했는데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죠. 저희도 빨리 퇴근 좀 해야죠. 그렇죠. 하루 종일 너무 힘든 하루는, 매일매일이 좀 힘든 하루인 것 같은데. 그리고 문의 주실 때 편하게 주시면은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희가 뭐 자신이 없거나 못할 것 같으면 안 하고 딴 좋은 분 있으면 추천도 드리면 되니까
굳이 그런 걸 욕심내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편하게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많은 마케터분들이 있고 많은 그 사례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광고주분들한테 맞는 마케터한테 드려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드리는 게 목표인 거지, 저희가 뭐 개인의 욕심 때문에 네. 하지도 못하는데 저 잘합니다라고 거짓말 쳐가지고 맡고 싶은 생각은 없어서. 저희도 광고주랑 네. 뭔가 합이 잘 맞고 우리가 봤을 때 잘 되겠다, 키울만이란 말이 좀 그러긴 좀 한데요. 더 효과를 볼 만한. 이거 네. 대박 날 수 있겠다라고 하면 그 욕심내서 제안을 드리기도 하고. 그쵸. 사실 저희 마케터 입장에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맡은 광고가 진짜 엄청난 효율 돼가지고 그러시면은 이제 광고주분들이 더 신나셔가지고 광고비를 계속 올리시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오히려 광고비를 이렇게 올렸을 때 이 정도의 로아스를 또 못 뽑아낼까봐 부담되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그런 걸로 욕심을 갖고 막 못하는데 계속 그렇게 하는 그런 마케터들이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언제든 문의 주시면은 더욱 자세한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진짜 마무리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항상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인사를 하나 둘 셋 하고 인사하고 마무리를 하시죠. 제가 바로 중단을 눌러버릴게요. 자, 하나 둘 셋. 수고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